이 노인네는 누구시죠? 빨리 처리해 주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 로비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76세의 나이로 아들의 회사를 찾아온 나를 향한 비서의 무례한 태도였죠. 내 이름은 정동훈. 40년 동안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평범한 노인입니다. 오늘은 아들 민재가 일하는 회사의 창립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평생을 통해 모아온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이 노트북에는 내가 가르쳤던 수천 명의 제자들 이야기와 6.25 전쟁 당시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내 인생의 흔적이었죠. 아버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내 머릿속은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곤 했거든요. 아들아, 회사 창립일이라 축하해 주려고 왔단다. 이 노트북도 보여주고 싶었고. 민재는 주변을 살피며 나를 VIP 룸이 아닌 구석의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아내 유진은 멀리서 나를 보고도 모른 척했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노인네 누구지? 치매 걸린 사람 같은데. 윤정우라는 젊은 임원이 다가왔어요. 이 노인분 어떻게 된 거죠?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민재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신데 요즘 치매가 있으셔서 곧 모시고 갈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손에 든 노트북을 꼭 쥐었어요. 이 안에는 아들이 모르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버님,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바빠서. 괜찮아. 조금만 앉아 있을게. 이 노트북만 좀 봐줬으면 해. 하지만 민재는 이미 등을 돌려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러 가버렸죠. 나는 대기실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페이지 사이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1953년 미군 장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 윌슨. 이 회사의 실제 창업자와 관련된 인물이죠. 내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지만 이 사진과 노트북 속 기록만은 선명합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진실. 내가 침묵해온 시간이 곧 끝날 것입니다. 시계는 점점 늦은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시간째 아들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비서는 가끔 짜증 섞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아직도 안 가셨어요? 사장님은 정말 바쁘시거든요. 배가 고파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점심도 건너뛰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죠. 치매 환자라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복도 끝에서 며느리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어디선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나를 보자 얼굴이 굳었죠. 아버님,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민재 오빠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많다고 했잖아요. 집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유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내 존재가 불편한 게 분명했어요. 성공한 남편의 아버지가 치매 환자라는 사실이 그녀의 사교 생활에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 이 노트북을 민재에게 꼭 보여줘야 해. 유진은 한숨을 쉬며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쩌죠? 곧 해외 투자자들이 오는데. 나는 노트북을 다시 펼쳤어요. 1950년 6월 전쟁이 시작되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15살의 나는 가족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죠. 미군 부대에서 통역병으로 일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적혀 있었어요. 이봐요, 할아버지. 고개를 들자 윤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임원이었죠.
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귀찮음이 가득했어요. 민재 사장님이 오늘은 정말 바쁘시대요.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그의 공손한 말투 뒤에 숨겨진 무례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윤정우는 어깨를 으쓱하고 떠났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노인네 때문에 오늘 행사에 차질이 생기면 어쩌지? 치매 있으면 요양원에 보내야지. 왜 여기에 데려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나요? 노트북 속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내 제자들의 웃는 얼굴, 그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 그리고 토마스 윌슨과 찍은 사진. 그는 내게 약속했었죠. 동훈, 자네가 내게 보여준 친절함을 절대 잊지 않겠네. 언젠가 꼭 보답하겠어. 그 약속이 이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역사, 숨겨진 진실이죠. 내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며 혼란스러웠지만 이 노트북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내 인생의 증거,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선생님, 정동훈 선생님 맞으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본 후에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수야, 이현수. 30년 전 내 제자였던 이현수는 이제 유명한 역사학과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선생님 맞으시네요. 어떻게 여기에 계신 거예요? 건강은 어떠세요? 현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비서와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 회사 사장이야. 민재, 정민재.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민재 사장님이 선생님 아드님이셨군요. 오늘 제가 강연차 왔는데 세상에 이런 우연이. 그는 내 옆에 앉아 노트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이건 6.25 당시 기록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모아온 기록이야. 내 제자들 이야기도 있고 전쟁 때 겪은 일들도. 현수는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중요한 역사적 자료예요. 특히 이 부분, 백학마을 학살 사건의 목격담이 저희가 몇 년째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데. 로비 한쪽에서 우리 대화를 지켜보던 한 여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강지영, KBSS 다큐멘터리 PD라고 소개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방금 대화를 듣게 됐어요. 혹시 백학마을 사건에 관한 증언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정동훈 선생님은 제 은사이신데 6.25 당시 직접 경험하신 일들을 기록해 오셨어요. 아마 역사학계에서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강지영의 눈이 빛났어요. 저희가 지금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혹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로비 건너편에서는 아들 민재와 윤정우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민재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 기록들은 아직 아들에게도 보여주지 못했어. 현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민재 사장님이 이런 중요한 역사를 모르고 계시다니. 그때 멀리서 민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현수 교수님과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가요? 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정동훈 선생님은 제 은사이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역사학자의 길을 걷게 됐죠. 민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아마 자신이 무시했던 아버지가 다른 이에게 존경받는 모습이 의외였나 봅니다. 그렇군요. 아버지, 사무실에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시간이 됐네요. 민재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찮아하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노트북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이제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은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민재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벽에는 회사 창립자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내 모습이 없었어요. 역사는 때로 지워지기도 하나 봅니다. 아버지, 이현수 교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뒤로 윤정우와 다른 임원들이 서 있었죠. 현수와 강지영 PD도 함께였어요. 노트북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있니? 민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토마스 윌슨 회장님이 한국전쟁 후 재건 사업으로 시작하셨고, 걔가 20년 전 인수했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노트북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나와 토마스 윌슨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953년 내가 미군 부대에서 통역병으로 일할 때 만난 사람이야. 그는 내게 생명의 빚을 졌지. 사진을 본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토마스 윌슨 회장님이신가요? SCK 그룹의 창립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항마을 학살 현장에서 그를 구했어. 부상당한 그를 3일 동안 업고 미군 기지까지 데려갔지. 민재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노트북의 페이지를 넘겼어요. 토마스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동훈,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네. 이 회사는 자네와 내가 함께 꿈꾸던 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네. 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 그것도 사실은 내 아이디어였어. 토마스는 내 이름을 공동 발명자로 넣었지. 강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 창업자시군요? 난 그저 선생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토마스는 내게 회사 지분을 주려 했지만 대신 교육재단을 설립해달라고 부탁했어. 그 재단이 민재를 미국 유학까지 보냈지.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사실은 내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윤정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백항마을 학살 사건, 그건 뭔가요? 현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6.25 당시 가장 비극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증언자가 없어 역사적 기록이 부족했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곳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어. 15살에 나는 살아남은 유일한 증인이었지. 강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될까요? 역사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민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KBS에서 특별 다큐멘터리 잊혀진 영웅들 6.25의 살아있는 증인이 방영됩니다. 정동훈 선생님의 충격적인 증언을 통해 백항마을 학살의 진실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이후 3달 나는 집에서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율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시다니. 소율은 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대학생인 그녀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몇 안 되는 가족이었죠. 옛날 일은 잘 기억나는데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구나.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수와 강지영이 서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큰 날이네요.
함께 시청하러 왔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켰고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어요. 화면에 내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내 이름은 정동훈, 76세 은퇴한 국어교사입니다. 하지만 15살 때는 백항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내 증언과 노트북 속 기록들을 통해 잊혀진 역사를 되살렸습니다. 백항마을 학살 사건의 진실, 토마스 윌슨과의 만남, 그리고 SCK그룹의 숨겨진 탄생 비화까지. 화면에는 민재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저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회사가 아버지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민재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박민수예요. 97학번이었습니다. 방송 보고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제자들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소율은 SNS를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 해시태그 정동훈 선생님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어요. 강지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송 직후 역사학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백항 마을 사건을 공식 역사 기록으로 등재하는 절차를 시작한대요. 현수도 덧붙였어요.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을 교과서에 포함시키길 원하시네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5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둔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민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SCK그룹은 정동훈 선생님의 이름을 딴 역사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공식 역사를 바로잡고 정동훈 선생님을 명예 공동창업자로 추대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인정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단지 진실이 알려지길 바랐을 뿐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질 가도 될까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일주일, 우리 집 앞에는 매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학생들도 인터뷰를 요청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매일 퇴근 후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노트북 속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으려 했습니다. 50년간의 침묵을 깨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버지,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태사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난 선생이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소명이었어.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지.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성공이란 이름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윤정우도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몰랐을 테니까. 윤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제 할아버지도 백항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마을에 없어서 살아남으셨지만 가족을 모두 잃으셨다고 해요. 선생님의 증언 덕분에 우리 가족사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네요. 며칠 후 유진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저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얕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유진도 다큐멘터리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연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교육부에서 살아있는 역사교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직접 증언해 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치매가 있는 내가 학생들 앞에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려웠죠. 하지만 소율이 용기를 주었어요. 할아버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프로그램의 첫 수업은 SCK 그룹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00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인 자리였죠. 민재는 직접 나를 소개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단순한 노인이 아닙니다. 역사의 산증인이자 이 회사의 숨은 영웅입니다. 제 아버지 정동훈 선생님이십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집중된 시선을 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1950년 6월 25일 나는 15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전쟁의 공포,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까지. 내 이야기에 학생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귀 기울였어요. 강당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을 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실 수 있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가 있었어.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전해야 했으니까.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하나둘 다가와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편지를 건네기도 했죠. 그날 이후로 살아있는 역사교실은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윤정우는 회사 내에 정동훈 역사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 노트북 속 기록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었죠. 그는 이제 내 이야기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물질적 성공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진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윤정우의 변화는 민재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회사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시작했죠.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회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매주 일요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진도 마음을 열었고 소율은 역사관에서 학생들을 안내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지는 기억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더욱 의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SCK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 날 대형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는 이날을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회사 기념일이 아닌 역사를 바로잡는 날이 될 것이었죠. 소율이 내게 새 정장을 입혀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멋있으세요. 민재가 와서 내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오늘의 중요성은 이해하고 있었죠. 행사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국내외 귀빈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이 모인 자리였어요. 민재가 무대 위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SCK 그룹의 진정한 역사를 기념합니다. 30년 전 이 회사는 토마스 윌슨과 정동훈 두 분의 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내가 젊었을 때의 모습과 토마스와 함께 찍은 사진이 비춰졌어요. 민재는 계속 이어갔죠. 저는 오랫동안 이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 회사의 기반을 닦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공로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요. 민재는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늘
저희는 정동훈 선생님을 SCK 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민재가 미리 말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어요. 민재가 금빛 명패를 건넸습니다. 정동훈 명예회장이라고 새겨진 명패였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의 증상이 찾아온 것이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객석에서 소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긴장한 얼굴로 내 옆에 섰어요. 그 순간 마치 안개가 걷히듯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제 소명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교실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전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인간의 존엄성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토마스와 저는 서로 다른 국적이었지만 인간으로 하나가 되었죠. 이 회사는 그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그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유진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윤정우와 현수도 감동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려는 순간 민재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상처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객석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진도 무대로 올라와 민재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저도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굽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용서할 것이 없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객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의 장면은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고 무릎 꿇은 CEO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는 사회로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6개월,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역사교실은 전국 학교를 순회하며 큰 호응을 얻었어요. 백학마을 학살 사건은 공식 역사 기록으로 등재되었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원도 조성되었습니다. SCK 그룹은 정동훈 장학재단을 설립해 전쟁 피해자 후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죠. 민재는 회사의 방향성을 사회적 책임과 역사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점점 진행되었어요. 좋은 날도 있었지만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만큼은 선명했죠. 어느 봄날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소율이 내 손을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역사교실에서 만났던 학생들이었어요. 각자 손에는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직접 쓴 역사 에세이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침묵을 깬 목소리들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책은 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학생들이 쓴 글들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내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현수도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역사 교과서에 백학마을 사건과 선생님의 증언이 포함됩니다. 윤정우는 회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동훈 역사관에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병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와 유진, 현수와 강지영, 그리고 많은 제자들까지. 그들은 모두 내게 감사를 표했어요. 소율이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침묵이 이렇게 아름다운 승리로 바뀌었어요. 노트북을 소율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이제 내 것이다.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50년 넘게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민재가 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노트북을 통해, 역사관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침묵은 끝났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승리로 남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잊혀진 노인의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침묵의 승리입니다.